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이 전도, 흥분 전도는 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어, 세포막의 정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이제 우리가 보통 흥분, 자극을 받으면 흥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막의 정기적 특성, 신경세포의 정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흥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흥분이 어떻다? 이 흥분이 신경세포의 축삭돌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현상.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흥분의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흥분의 전도는 한 신경세포 내에서 흥분이 이동하는 현상. 이걸 이제 우리는 보통 흥분의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경세포 내에서 흥분이 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흥분의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신경세포 내에서 흥분은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의 신경세포는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3-3에 보면 휴지전이 상태일 때의 이온의 분포가 나오는데요.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즉 휴지전이 상태가 바로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의 신경세포는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중심으로 신경세포막을 중심으로 바깥쪽 안팎, 바깥쪽과 안쪽이 이렇게 극이 나누어져 있어요.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극 상태, 분극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때에 안팎으로 전극을 꽂아서 신경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전극을 꽂아서 전이차를 재보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오게 되냐면 약 마이너스 70 미리볼트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요 상태를 우리는 휴지전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를 마이너스 70 미리볼트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요때의 막전이를 휴지전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세포막에서 평상시에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가장 주된 이유는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가 무엇이냐면 일종의 막단백질인데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인데 이 막단백질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나트륨 이온, 여기서 약간 노란 색깔을 띠고 있는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바깥으로 계속 퍼내고 이렇게 세포 바깥으로 계속 이렇게 퍼내고 칼륨 이온은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여오는 이런 일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나트륨 펌프하면 나트륨 칼륨 펌프하면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퍼내고 칼륨은 안으로 들어온 역할을 하는 그런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바깥쪽에는 어떻다? 상대적으로 무슨 이온이 많겠어요? 나트륨 이온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게 됩니다. 반면에 안쪽은 이제 칼륨 이온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쌓여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태 하에서 세포막에는 여러 종류의 막단백질이 있는데 이 중에는 통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막단백질이. 그 중에 이제 나트륨 통로의 역할을 하는 막단백질과 칼륨 통로의 역할을 하는 막단백질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나간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뭘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쪽에만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이. 반면에 칼륨 이온은 어떻다? 칼륨 이온도 이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얘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쪽에 주로 머물게 되는데 그런데 이 통로가 완벽하지 않아서 일부 칼륨 통로는 어떻다?
삐직삐직 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에, 칼륨 이온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설사하듯이 삐직삐직 새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새나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바깥쪽에는 뭐가 플러스 이온이 많게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빠져나감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쪽은 플러스 이온이 적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어보게 되면 얼마? 마이너스 70mV 정도의 세포막을 중심으로 전이차가 나게 된다. 이걸 이제 우리는 휴지전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나트륨을 퍼내고 칼륨을 들여올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어요? ATP가 필요하죠. ATP를 소모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이런 휴지전이 상태에서 이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극을 받으니까 흥분을 하게 되겠죠. 흥분을 하게 되는데 이때 흥분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흥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의 자극,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역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즉 활동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계, 이걸 이제 우리는 보통 역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안정된 상태의 휴지 전이에서 전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활동 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였는데, 그래서 이온이 출입이 있게 되면서 세포막을 중심으로 이온이 들락날락하면서 전이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활동 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축삭돌기를 따라서 흥분이 이동하게 되면 축삭돌기를 따라서 막전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일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활동 전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은 그림 3-4 활동 전이의 발생과 신경세포막의 막전이 변화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 1번이 마이너스 70mV 정도를 띄고 있는 이 1번이 휴지전이 상태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 상태에 띄고 있는 마이너스 70mV 정도인데, 이 상태로 있다가 자극을 받게 되면 이게 뒤집혀요. 세포막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이 어떻게 된다?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막전이가 플러스 35mV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쪽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70mV였다면 이게 막전이가 바뀌면서 이제는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mV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요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 뒤집히는 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탈분극되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휴지전에서 탈분극이 되어지면서 마이너스 70mV에서 35mV까지 플러스 35mV까지 바뀌는 것,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제 활동 전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활동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가? 1번 휴지 전이에서 2번 단계를 거쳐서 3번 단계를 거쳐서 이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어서 이제 4번, 5번 다시 1번 단계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1번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자극을 아직 받지 않았을 때, 휴지막 전이일 때입니다. 휴지막 전이일 때 아직 자극을 받지 않았으니까 휴지막 전이일 때인데, 요거는 뭐 아까 선생님이 잘 설명을 했었죠. 자극을 아직 받지 않았을 때는 나트륨 통로와 대부분의 칼륨 통로가 닫혀 있기 때문에 휴지 전이가 유지되게 돼요. 그래서 안쪽은 세포막 안쪽은 어떻다? 세포막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죠.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트륨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칼륨도 통과할 수 없어요, 대부분. 그런데 칼륨 이온이 약간씩 삐직삐직 샌다 그랬죠. 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플러스 전하,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이 차이가 약 마이너스 70
미리볼트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1번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자극을 받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원래 자신이 했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한 대 딱 얻어 맞으니까 순간적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나트륨 이온이 어떤 상태다. 딱 맞고 있어야 되는데 한 대 얻어 맞으니까 정신을 못 차려서 흥분을 하게 되는 거죠. 흥분을 하게 되니까 구멍이 순간적으로 열려서 뚜껑이 열린다고 해야 되나? 뚜껑이 열려서 바깥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는 상태.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부의 나트륨 이온이 쏟아지는 상태가 2번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극을 받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순간적으로 열리게 되고 나트륨 이온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서 막전이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70mV에서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살짝 올라갔다가 역치전위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활동 전위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요거보다 큰 그런 자극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요보다 낮은 자극을 받으면 여기서 이렇게 깔아앉아요. 다시 전위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요거보다 큰 자극을 받게 되면 이렇게 쫙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활동 전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 3번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극이 좀 세게 되면 대부분의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나트륨 이온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대량으로 유입되어서 막전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어떻게 된다. 이게 뒤집히게 돼요. 원래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였는데 어떻게 된다? 이 거꾸로 되네.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안쪽에 플러스가 많게 돼요. 쏟아져 들어오게 되니까 많게 되고 상대적으로 바깥쪽에는 플러스 이온이 적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막 전위가 뒤집히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의 꼭대기 활동 전위가 발생하는 것은 탈분극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탈분극이 일어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탈분극이 일어난 상태. 이게 이제 3번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세포 바깥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막전위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탈분극. 거꾸로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원래의 전위가 휴지 전위가 탈분극 되는 거죠. 분극 상태가 탈분극, 뒤집힌다 이런 얘기. 이 탈분극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되었다가 곧 이어서 4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4번은 어떤 상태냐면 나트륨 이온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나간 이후에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잖아요. 나트륨 이온이 이제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쏟아져 들어온 다음에 이제 나트륨 통로가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한 대를 막 정신 못 차릴 때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나트륨 이 통로가 딱 닫혀요. 닫혀서 더 이상 못 들어오는 상태 하에서 이 쏟아져 들어오자마자 칼륨 이온이 반발로 이게 똑같이 플러스니까 반발로 안쪽에 있던 칼륨 이온이 바깥쪽으로 칼륨 통로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쏟아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 이온이 바깥쪽으로 쏟아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안팎의 전위가 또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바깥쪽이 마이너스였는데 그리고 안쪽이 플러스였는데 칼륨 이온이 바깥쪽으로 쏟아져 나가게 되니까 바깥쪽이 다시 플러스가 되고 안쪽은 다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4번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래의 휴지막 전위가 바깥쪽이 플러스고 안쪽이 마이너스였잖아요. 그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니까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분극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재분극 되게 되는데 재분극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면 칼륨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면서 딱 맞는 양만큼만 쏟아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금 더 나가게 돼요. 일부 더 나가게 되는데 요 상태를 일부 더 나간 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과분극 되었다. 그래서 5번 상태가 바로 과분극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일부 열려있는 칼륨 통로를 통해 칼륨 이온이 유출되어서 막전이가 휴지전이보다도 낮아지는 상태. 그러니까 적당량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더 나온 거죠. 칼륨 이온이. 그래서 조금 더 낮아지게 되는데 이 상태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과분극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휴지전이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때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돌아가면서 나트륨을 바깥으로 퍼내고 칼륨이온은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서 원래의 휴지막 전이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1번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로 휴지전이 있던 것이 이제 활동전이가 발생하고 다시 그러니까 탈분극되면서 활동전이가 발생하게 되고 활동전이가 발생한 이후에 다시 재분극 과정을 거쳐서 다시 어떻게 된다. 원래의 휴지전이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서 흥분이 전도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전이가 이제 발생해서 전도되어지게 되는데 그 전도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그림 3-5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흥분 전도 과정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의 자극을 받는 부위가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면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요. 왜냐하면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니까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쏟아져 들어오게 되니까 안쪽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여기 탈분극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 이온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쪽으로도 확산이 되겠죠. 근데 간단히 이제 이쪽으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확산이 되어지게 되니까 확산이 되어지게 되면 여기가 다시 뭘로 바뀌어 있어요?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플러스로 바뀌면 이 안쪽은 마이너스가 되면서 그 다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탈분극이 되는 거죠. 탈분극이 되고 원래 이 자극을 받았던 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자극을 받았던 부위는 재분극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안에 있던 칼륨 이온이 바깥쪽으로 쏟아져 나가면서 재분극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왔던 나트륨 이온이 다시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탈분극시키게 되고 이 부분은 다시 재분극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칼륨 나트륨 펌프가 작동하면서 원래의 휴지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이 여기에 자극을 받게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 전이가 축삭돌기를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활동 전이가 발생해서 흥분이 전도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활동 전이가 축삭돌기를 따라 연속적으로 발생해서 흥분이 전도되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트륨 이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트륨 이온이 확산되어서 나가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 그럼 자료 해석의 해보기, 흥분 전도와 막전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림 가는 역지 이상의 자극을 주고 1회주고 2ms가 지났을 때 신경세포 안팎의 하전 상태를 나는 자극을 준 후 2ms 동안 A, B, C, D 지점에서 각각 특정한 막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ms 동안 막전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극을 받은 부위란 얘기가 되겠죠. 2ms 동안 평상시엔 변화가 없다가 이어서 지금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는 아직 자극을 받지 않아서 자극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A, B, C, D 순서로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보면 흥분의 전도가 일어난 방향을 그림 가에서 화살표로 표시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방향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B에서 그림 나와 같은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이온의 이동 그림 나와 같은 막전이 변화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이온의 이동을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첫 번째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신경세포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렇게 활동 전이가 일어나게 되고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고 이어서 안쪽에 있던 칼륨 이온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다시 재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칼륨 이온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이와 같은 활동 전이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옆으로 이와 같이 옆으로 흥분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 들어온 나트륨이 옆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이렇게 확산되어 가면서 흥분이 전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흥분의 전도 속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흥분의 전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축삭돌기의 굵기가 어떻다. 클수록 흥분 전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림 3-6에 있는 것처럼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의 흥분 전도 속도가 다른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마리집 신경의 경우에는 마리집이 절연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흥분이 랑비의 결절이 있잖아요. 랑비의 결절 사이를 이렇게 통해서 도약 전도를 하게 돼요. 이렇게 깡총 뛰면서 흥분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흥분 전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깡총 뛰어서 전달되어지니까 흥분의 전도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걸 이제 우리는 도약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집 신경이 있을 때에는 도약 전도가 일어나요. 그리고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에 민마리집 신경에서는 마리집이 없기 때문에 흥분이 이렇게 기차키를 통해서 흥분이 전달되듯이 칙칙 폭포 이렇게 천천히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흥분의 전도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민마립 신경은. 반면에 마립 신경은 도약 전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에 창의 융합 사고가 있는데 오징어와 문어 같은 동물들은 어떻다? 오징어와 문어 같은 동물들은 마리집 신경이 없어요. 근데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르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위에서 얘기했었죠. 굵기가 증가할수록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르다. 즉 오징어와 문어는 신경의 굵기가 어떻다? 굵다. 이런 얘기. 축삭돌기가 굵어서 오징어와 문어는 축삭돌기가 굵어서 흥분을 좀 더 빠르게 전도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왼편 그림에 보면 보고의 독 얘기가 나오네요. 보고의 독. 보고의 내장에는 나트륨 통로의 기능을 방해하는 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막히게 돼요. 그러니까 흥분이 전도될 수가 없겠죠. 흥분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전도될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근육마비, 호흡 곤란 뭐 이런 것들을 겪게 돼서 심하면 죽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흥분의 전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의 전달은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흥분이 이동하는 현상, 이걸 이제 흥분의 전달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부활마 하! 단곡 화이팅!